당신은 현재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가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습관을 익히고 실행하십시오. 이기는 습관 1. 결정을 내려라. 내 안에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진정한 삶은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경 속에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곧 변화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도 사람들은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를 원하면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십시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사냥할 때 직경 6cm 정도의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넣습니다. 원숭이들은 멀리서 사냥꾼들을 관찰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원숭이는 사냥꾼이 없을 때 나무로 다가와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 손을 빼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습니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꺼낼 수 있지만 원숭이는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냥꾼은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잡습니다. 원숭이가 놓지 못했던 돌은 괴롭지만 떠나지는 못하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난다고 모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변화할 가능성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 내리는데 적기일까요? 그 나이엔 수많은 선택을 통해 시행착오가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똑같은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미루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계속 미룬다는 것은 결정하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먹은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은 없습니다. 다른 결정이 있을 뿐입니다. 신속하게 결정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이 두근거려야 합니다.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 2. 배우고 성장하기.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집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움과 성장은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킵니다.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무르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나 늘어나진 않습니다.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조금씩 배우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면 그것들이 모이고 합해져서 목표에 근접하게 됩니다. 1%씩만 효율성을 올리겠다고 결심하고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당신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미루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동만으로도 다양한 길이 보이고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인간이 조성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찍 행동에 나서야 실수도 빨리 겪게 됩니다. 초창기에 겪은 실수는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경험하지 않은 실수는 미리 답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뭔가를 행하는 방법을 알 때보다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 행동에 나서는 법입니다. 한 젊은이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거둔 성공에 대해 말했습니다. 현자가 제시하는 방안을 젊은이는 거부하고 자신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현자는 물이 담긴 유리잔을 가져와 젊은이에게 와인을 그 잔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유리잔은 이미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와인은 흘러 넘쳤습니다. 현자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일세. 전부 못 쓰게 될 거야. 자네는 이미 이 유리잔처럼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십시오. 배움과 조언을 얻으려면 당신의 지식과 견해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이기는 습관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모든 문제와 고통 뒤에는 금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광을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무가 탄탄하게 성장하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합니다. 집채만한 파도처럼 느껴졌던 문제도 좀 더 멀리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시냇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당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습관을 바꾸면 해결됩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은 삶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받으면 피해가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때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개입되지 않는 한 많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삶은 결코 수월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성장할 수 있고 문제를 예전보다 더 잘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기는 습관 4.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늘 독립을 꿈꿉니다. 하지만 독립해서 성공한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회사에서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고용주를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왜 자신은 부자로 만들지 못할까요? 그것은 타인의 통제와 압박이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이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끄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실력과 능력을 새롭게 담아낼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래되고 익숙한 습관, 늘 하던 습관을 고수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면 목표의 90%만 달성해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과 목표가 원대하다면 이 작은 차이들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99%를 달성해놓고 남은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직장을 나와 독립을 해서도 자신에게 엄격할 줄 알게 됩니다. 적당한 타협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하려면 낡은 습관을 돌봐야 합니다. 모든 습관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신의 습관을 돌아보고 버려야 될 오래된 습관은 버리십시오.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겠다는 비장한 태도를 가지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빠른 속도로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삶은 1달러를 열망하면 정확히 1달러만 줍니다. 목표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순간 즉시 당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열망의 사이즈를 키워야 합니다. 열망을 키우려면 그 열망하는 대상이 위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손에 닿을 수 없는 목표를 세우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는 동안 점점 강해지고 적당한 만족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고 10% 더하게 되고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됩니다. 이기는 습관 5. 책임을 다해 자유를 얻어라.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좋은 상황에도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적절하게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무조건 그 모든 것을 떠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오롯이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변명 때문입니다. 책임을 맡으면 변명과 핑계를 대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려는 이유는 선택권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포기하면 삶은 파괴됩니다. 타인과 외부 상황에 너무 많은 것을 넘겨주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임에도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있겠습니까? 선택에 따른 책임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삶의 선택권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기는 습관 6. 감사하라. 용기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소박한 감사의 말을 품으면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킵니다.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집니다. 걱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층 가벼워집니다. 감사의 태도가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해법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감사하십시오. 미리 괴로워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감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인간의 몸, 세상, 그리고 우주에서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순환이 중단되면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삶은 흐름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흘러나갑니다. 주고받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삶은 에너지가 흐르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면 먼저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고 소망하고 기원하는 행위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면 가치 있는 것들을 돌려받습니다. 남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에게 구체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하기를 실천하면 에너지의 선한 흐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음식도 받지 못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강력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만족해라고 생각하고 멈추면 한계를 뛰어넘을 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성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